지역을 궁금하게 하는 잡지 오기네. 아까 우리 김수행 국장님께서 작년에 운봉대회에서 했던 그 계리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죠. 예. 저도 그 중에 우리가 했던 약속 중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좀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보자 라고 하는 약속을 지켰고, 그 지킨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7월 3일부터 4박 5일 동안 일본의 시마네 현의 지역 자주 조직을 돌아봤는데 4박 5일 동안 15군데를 돌았어요. 아주 강행군을 했는데 그 중에 15군데 중에 한 곳에 견학했던 내용입니다. 예, 운난시의 지역 자주 조직과 그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슬라이드가 30장이나 돼요. 그래서 20분 동안 하려면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예, 운난시 위치와 역사인데요. 우리가 한국이 여기 있잖아요. 운난시는 여기 시마네 현이 이렇게 있고, 시마네 현 중에서 요역에 있는 송강시, 마제시라고 하는 여기가 도청 소재지예요. 그 바로 인근에 운난시가 있다 는 얘기고, 운난시 인구는 4월달 기준으로, 작년 4월달 기준으로 35,000명쯤 되는데, 요게 2005년 기준으로 하니까 매년 한 600명 감소하고 있더라. 고령화율은 일본 전체 고령화율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가고 있고, 또 인구 감소 속도를 보니까 35년 정도 감소율이 앞서가더라. 그러니까 일본 전체에 비해서도 고령화율도 빨리, 그리고 총인구 감소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다. 운난시 지역 자주조직의 설립 경위를 보니까 운난시가 이렇게 쭉 행정 통합을 해온 역사입니다. 옛날 메이지 시대부터 해왔는데, 이 1953년 쇼와는 그 우리식으로 하면은 세종 몇령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세종 연호에 해당됩니다. 소화는 지금 일본의 그러니까 왕이 레이와인데 그 전에 헤이세이, 그 전에 쇼와입니다. 그래서 1953년도에 이런 여러 개 각 지구가 있었는데, 이 지구가 6개로 통합이 돼서 정의됐고, 이거는 이제 촌문화가 됐습니다만, 이게 2004년도에 다 6개가 통합을 해서 운난시가 됐다. 그래서 운난시는 6개 시정, 6개 촌정이 통합된 신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신시로 통합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통합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지역 자주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이게 통합이 되고 난 후에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지역 자주 조직이 설립됐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 과정, 조례, 이런 내용이 쭉 이어져 왔는데, 그런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난시 지역자주 설립 구조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여러 개의 시정이 통합이 되면서 행정에서 그 통합된 지역을 골고루 살피기가 어려워진 거죠. 한계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너네 지역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좀 할 일을 찾고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행정에서는 그런 주민 조직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방향을 정해졌고, 대충 그 지역 조직을 정하는 구역이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구역, 예를 들면 여기 청성면인데도 청성면도 청성초등학교도 있지만 폐교된 화성초등학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성초등학교 학군 단위로 지역 자주조직을 만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이 초등학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 선후배가 있잖아요.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모여서 누구 지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우리 정수영 선생님이 얘기했던 지연형 조직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은 화성초등학교 구역이면은 화성초등학교 학군 내 지역에 인연이 있는 조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회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목적형 조직으로 우리는, 여기는 소방단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민간 의용 소방대 이렇게 하는 거죠. 소방대에 해당되는 영농 조직, 문화 동아리,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속성형은 뭐죠? 그러한 특성을 가진 조직들, 학부모회라든가 여성단체, 노인회, 이런 것들을 포괄을 해서 지역 자주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 지역 자주 하나하나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 분야가 세 개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는 청성면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아니라 화성초등학교 권역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화성초등학교 학군 내에 역사와 문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그리고 안전하고 안심한 삶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큰 세 가지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와 지역복지, 생애학습이라는 축을 갖고 역할을 하도록 조직화됐다. 설립 경위를 다시 이어서 보면은 운난시 지역 만들기 기본 방향은 민관 협력의 지역 만들기입니다. 이게 지역 만들기 혹은 마을 만들기 이런 걸 섞어 쓰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한자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 만들기로 했습니다. 운난시에서는 지역 만들기 조례를 2008년도에 만들었어요. 지역 자주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전체 지역에 다 지역 자주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자주조직하고 행정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다. 이 조례의 의의는 어떻게 민과 관이 협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래서 운난시 지역 만들기 기본은 민간 협력의 지역 만들기고, 또 이 민간 협력의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곧 주민자치다. 이런 것을 조례에서 명확히 제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병 전에 자치회, 이 자치회는 우리 식으로 보면 주민자치 이런 게 아니고 마을마다 우리는 행정 2단위로 자치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치회가 합병 전에 510개나 됐는데 이 510개가 하나로 합병한 거예요. 운난시로. 그러니까 운난시에서 이 510개의 자치회를 다 케어하기가 어려워지니까 510개의 자치회를 학군 단위로 30개 구역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 자치 조직을 30개 만들게 되었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대략 소학교, 즉 초등학교 구역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그러한 지역 자주조직을 만들었고, 그 자주조직에 포함된 것은 그 소학교 권역 구역 내에 있는 다양한 기존의 조직들이 다 지역 자주조직에 포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난시의 지역 자주조직은 총 30개이며 거점, 즉 지역 자주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30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일 적은 곳은 114명이에요. 매우 적은 거예요. 또 큰 곳은 5,000명이 넘는 곳도 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청성이 2,280명이라고 주민이 얘기했는데, 어떤 경우는 청성 하나 전체가 지역 자주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거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또 지역 자주적인 거 다양하게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점들은 우리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시설들 얘기했잖아요. 그런 센터가 활동하는 거점은 그 거점의 거점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일본에는 기존의 공민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공민관. 주로 우리식으로 하면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공민관이 있었고, 그래서 공민관을 교류센터로 전환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화성초등학교 폐교됐는데 저 폐교를 행정에서 교류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지역 자주조직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둘 다 그 시설은 행정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그 운영은 지역 자주조직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나중에 나옵니다만 중요한 시사점이 뭐냐? 우리도 아까 구 박사님께서 지정 관리, 기부, 운영 이런 얘기를 위탁 관리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기는 저런 센터가 저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 박사 얘기처럼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운난시 지역 자주조직 사무국이나 행정지원체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의 예산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하나는 마을 만들기 활동 교부금, 이건 최소 단위로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되고, 큰 경우는 2,400만 원, 평균적으로 하니까 한 1,000만 원 내외.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은 청성 면 소재지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져서 다목적 회관이 만들어졌다. 그 다목적 회관을 자주조직이 운영한다 라고 하면은 그 자주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자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는 뭐냐, 청성 면의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용도로 지원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밑에 있는 거예요. 누구 청성면 지역 자주조직이 그 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하라고 지정을 하고, 그 지정했기 때문에 지정관리료라고 하는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활동 교부금을 1,0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을 지정 관리하는 관리료가 1,000만 원, 그럼 2,000만 원 정도로 평균 받을 수 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갖고 여기 있는 것처럼 상근자 2명과 비상근,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약 1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근자가 확보되니까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활동 조직의 이 운영이나 이런 걸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읍면단의 앵커 조직을 만들면 그 앵커 조직이 저런 시설을 받아서, 관리 위탁을 받아서 할 경우에 우리가 뭔 주장을 할 거냐? 구 박사님 얘기대로 하면은 이미 제도가 다 돼 있다. 그리고 일본에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고 그런 논리를 잘 만들어서 행정에 요구를 하자. 그런 요구가 잘 먹히기 위해서는 뭔가 정치적인 변화 국면, 선거철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 자주조직과 기존의 자치회는 어떻게 다르냐? 일본의 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소규모 다기능 자치조직, 이게 지역 자주조직입니다. RMO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아까 초등학교 끝역을 하는데, 기존의 자치회는 우리 그 좀 행정리 단위로 한다.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시하는 거고, 소규모 자치, 다기능 자치 쪽에서는, 자치회에서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을회의 이런 데 가면은 세대별로 한 사람이 투표권을 갖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수영 쌤이 얘기했는데, 이벤트 이런 거보다는 뭔가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 것이 RMO고, 그 다음에 주로 의례적으로 해왔던 행사를 추진하는 조직이 자치회 조직, 이런 게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상근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지역 자주조직의 핵심 포인트는 자기 지역은 자기가 다스린다. 자기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번 태행으로부터 과제 해결형으로 전환돼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쪽으로 가더라. 그 우리도 만약에 읍면 단위의 이런 조직을 만드는 이런 관점을 중시해야 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얘기죠. 요 밑에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자주조직 진행 과정, 발전해온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운난시 같은 경우는 구상기부터 시작하면 구상기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적으로 5단계 정도로 거쳐왔다고 할 수 있는데, 각 단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까 제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운난시 전체 지역에 30개의 RMO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이후에 2012년까지를 1단계로 보고, 이 1단계에서는 기초적인 기반을 정비하는 쪽에 강조점을, 초점을 뒀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0년 전까지는 아까 이건 공민관이 있었으면 그 공민관은 운난시 교육위원회의 소입니다. 이게 평생학습을 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우리는 교육지원청이 옥천 군청하고 다르잖아, 별개잖아요. 여기는 뭐냐, 일본은 옥천 군청 내에 교육위원회가 있어갖고 그 교육위원회에서 옥천군 전체 교육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폐교 같으면은 그 소유자가 우리는 교육지원청 소유인데 여기는 옥천 군청 소유인 거죠. 그래서 이 운난시에서 그 하기 위해서 활동 보증을 만약에 공민관 같으면 주고, 그 공민관에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은 시청에 월급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었다. 그래서 공민관에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주로 핵심이 생애학습, 우리 같으면 평생학습 중심이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제도를 바꾼 거죠. 공민관을 교류센터를 만들고, 그 교류센터의 소유는 운난시에 있지만 아까 얘기한 지정관리료라든가 지역만들기 활동 교부금을 줘서 교류센터에서 지역 자주조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이 됐다.
그리고 생애학습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지역 만들기, 지역 복지, 생애학습을 다 다루는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 제도가. 이게 1단계라고 할 수 있고, 2단계는 2013년 이후에 제도 개선을 통한 활동 기반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2010년, 12년, 그러니까 2010년부터 공민 간의 교류센터로 바뀌었는데 한 3년, 10년, 11년, 12년, 3년째 3년간에 뭔가 잘한 게 뭐고 잘못한 게 뭐 검토를 해본 거죠. 점검 결과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체로 교류센터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좀 개선할 것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새로운 가능성이 막 싹이 보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됐고 그 평가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센터와 지역 자주조직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 거냐, 그 다음에 지역 복지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냐, 생애학습, 시설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년째 2012년 때 점검을 하고 그거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도 개선 활동 개발에서 교류센터 직원과 지역 자주조직 일체화, 그전에는 지역 자주조직이 있고 그 지역 자주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행정에서 지역진흥과 소관이 행정에서 사람을 보면 여기 배치하는 형태로 갔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냐, 지역 자주조직의 대표,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자치회라고 보자. 주민자치회장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장이 발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말을 제대로 잘 듣겠죠?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게 아니고 지역 자주조직에 직접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는 형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자주조직과 교류센터 직원의 일체화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복지 시스템도 이제 바꾼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우리 같으면 사회보장 협의체와 같은 이런 조직에다가 인건비를 주고 여기서 지역 자주조직 내에 복지위원, 복지추진은 이런 사람 활동비를 여기서 주는 거죠. 일은 여기서 하는데 월급은 여기서 받는 형태가. 이거 안 맞는다. 일체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개편을 한 거죠. 13년 이후에. 어떻게? 시에서 사회비에 주는 게 아니라 교류센터에, 지역 자주조직에 직접 일괄 교비금을 주고 지역 자주조직에서 사람을 직접 채용해서 월급을 주는 형태로 바꿨다. 일체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23년 이후에 2단계 세계의 축과 세 가지 관점입니다. 이런 지역 자주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그 세 가지 관점 중 하나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청생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관점. 두 번째는 청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 그 다음에 청생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런 관점을 갖고 지역 만들기와 지역 복지 생애학습이라고 하는 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자주조직 활동 걸점 일체화인데 좀 반복적이긴 합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관점을 점점 확장하고 그 다음에 교류센터 직원과 교류센터를 일체화시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바꿨다. 개선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자주조직 리더 간에 예를 들자면 옥천 내에 이런 지역 자주조직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주조직 칸에 어떻게 하면은 연계 소통을 강화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주조직 대표 혹은 리더들 간의 상호학습과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또 옥천이면 옥천군 관내에 있는 지역 자주조직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연락 협의회를 만들고 예를 들자면 옥천군 주민자치회가 있으니까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걸 만드는 거죠. 또는 주민자치회장 협의회 이런 걸 만들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간 혹은 지역 간 행정 간에 협의하기 위해서 원탁 회의 이런 것들을 운영했다. 그리고 3단계로 2016년 이후가 되니까 새로운 공공 이런 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새로운 공공의 창출과 지속 가능성 강합니다.
그래서 지역 자주조직과 행정의 관계를 다시 규정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지역과 행정의 협동에 의한 민간 협력에 의한 지역 만들기 위한 기본 협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난시하고 각 지역 자주조직이 시장하고 지역 자주조직 대표가 협정을 맺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지역 자주조직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협의회 창구는 지역 자주조직으로 할 거.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자 정성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은 누가 그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실행할 것이냐. 그게 기호가 막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구를 단위로 하자. 주민자치회면 주민자치회로. 여기는 뭐냐? 각 지구 내의 모든 것은 지역 자주조직으로 창구를 단위로 한다. 지역 자주조직이 실제로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자주조직과 시의 상호 역할을 보다 명백히 해. 그리고 이 조항은 2016년부터 적용한다. 라고 해서 이제 다시 기존의 지역 자주조직하고 운난시하고 하나씩 협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지금 지역 자주조직이 없으니까 그냥 주민자치회라고 칭한다면은 청성군 주민자치회하고 옥천 군청하고 군수하고 협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일이고 누가 해야 될 이런 일이다. 청산면 주민자치회도 또 하고 기본협정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상호 대등하다. 그리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만 해도 안 되고 행정만 해도 안 되니까 행정과 지역이 협력을 해서 말 만들기 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 선택적으로 해야 될 거. 여기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는 시에서 자주조직에다가 업무를 위탁해야 될 내용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주로 시 전체에 다 해당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위탁하도록. 그 다음에 선택 업무는 선택해서 협력을 해서 우리 그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자. 주로 방제라든가 이런 쪽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호 대등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단계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행정의 관점도 다르고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 관계 그냥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 발전 방안 모상에 민간 합동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한 10여 년간 해온 지역 자주조직 활동에 대해서 민과 관이 함께 점검 활동을 하게 되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28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해서 논의를 끄집어내는 브레인스토밍에 끄집어내놓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보고서에 결정된 내용은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민과 간이 상호 협력하자, 노력하자 하는 이런 결의를 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지역 포괄케어 여전히 복지가 우리도 앞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화두가 될 건데 복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개인과 가족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마을에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지역 자주조직에서 해야 될 역할, 시에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상호 정하고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경영대학을 개설한다든가 또는 후계자 육성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냐, 이제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조직 간의 연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앵커 조직을 만들면은 이런 앵커 조직들의 상호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화두가 될 겁니다. 고 박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조직들이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계약이 주체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여기서도 하게 되고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연행 법인계획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거포리면 거포리 지역에서 공익적 역할을 하는 지역 자주조직이 어떤 형태의 법인계획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런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연구회를 만들고 또 이런 걸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조직해서 건의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이런 일본의 운난시의 사례를 갖고 우리는 뭐를 배울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기능의 쇠퇴에 대해서 지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농촌 마을 기능이 쇠퇴하니까 기존의 마을이 갖고 있던 자원 관리 기능이라든가 생산 보완 기능이라든가 생활 부조 기능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딘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서 할 건지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소규모 다기능 자치를 통해서 지역의 자주적 관리가 필요한데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로부터 뭐를 배울까? 셋째는 행정하고 민간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지역을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가? 제가 지속 가능한 다음에 물음표를 해놓은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본에 가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야 우리가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슬펐어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인구를 늘립시다 이런 얘기 하는 동네가 하나도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건지 한 사람이 남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넷째는 지역 단위에서 민간의 주체적 노력이 있더라 이게. 그리고 성과도 나름대로 나타나고 있더라.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굉장히 다양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역 고용을 창출한다든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이런 노력을 지원하는 행정 시스템이 나름대로 구축되어 작동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배우면은 우리가 이런 걸 좀 토대로 해서 우리가 주장할 논리를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행정에 요구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이 우리 민간인 주민들이 지역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사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